이것 역시 논문의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서비스 기업의 4단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모든 그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단계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제일 왼편에 서비스가 겨우 가능한 단계로부터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숙련 단계, 그 다음에 차별화 능력 단계, 제일 마지막에 세계적 수준의 단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단계를 구분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기준이.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오늘 이제 토론하지만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막 대성공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커피숍들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과제를 받게 되었어요. 그 커피숍들을 내가 한번 분류해봐라. 그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수 있겠죠?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첫째 평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서비스 품질이 어떠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말 과제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신라다. 그럼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맞추어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해보니까 요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다든지. 그래서 제일 저 평판적인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세계적 수준. 우리 가장 오른쪽만 먼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쪽에 다 벤치마킹으로 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업 이름이 바로 서비스의 탁월성하고 동일시되더라, 그죠? 페덱스 딱 듣는 순간에 이 길 배달 서비스다. 딱 그런 인식이 벌써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서비스가 단순한 고객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죠? 이 내용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인용이 되지만은 지금처럼 경험 경제라 말하면 그거 결국 연결이 되겠죠, 그죠?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방문하고 또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객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 충성도를 끌어내서 계속해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만 기업이 계속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식도 보십시오. 서비스 가능한 단계는 기껏해야 그냥 대형적으로, 그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단계, 그죠? 그런 단계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서 제일 마지막은 운영 방식이 신속하게 학습이 되고 또 빠른 혁신을 이루더라, 그죠? 혁신이 사실은 거의 요사의 큰 화두니까, 그죠? 혁신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서비스 전달 단계를 습득해서 경쟁자를 능가하는 그런 서비스 능력을 제공한다, 그죠? 요사이 이제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과목이 이제 막 형성이 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처럼, 그죠? 서비스 사이언스, 서비스를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 예를 들면 병원이라 가정합시다. 병원 가정하면은 모든 것들은 고객이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그 단계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와서 예약을 확인하는 단계,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의사 앞에서 진료를 받는 단계,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다시 예약하는 단계에 가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전체 서비스 가치에 각 단계가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가 킵해서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아웃소싱을 줘도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서비스 가치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이고, 그렇지 못한 단계는 무엇인지 구별하는 단계, 그죠? 저희들도 이제 보게 되면은 똑같아. 우리 교수를 평가하는 그런 단계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죠? 기업도 이제 승진을 위해서 그런 또 평가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평가들을 굳이 학교나 또는 기업 내부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조금 힘이 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이 많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외부에다 아웃소싱을 다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가 그냥 냉정하게 딱 평가해서 받아서 하게 되면은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뭔가 정착에는 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전달 단계도 우리가 앞으로 잘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품질 보십시오, 품질, 그죠? 품질 보니까 서비스 가능 단계는 일단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런데 비해서 이쪽은 고객의 기대를 높이고 도전 과제를 탐색한다.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게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은 사람들이 품질을 좋게 하면 돈이 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식스 시그마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것이 아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그 책 제목이 Quality is free, 품질은 공짜다. 그래서 기존 인식을 언제 변화시켰죠? 돈이 들지 않고서도 품질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좀 노력하게 되면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또 그런 방식이 있고, 설령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고객 만족도 상승분이 그 비용을 상쇄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아있는 기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대단한 논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항상 관찰하더라도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분류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를 가지고 분류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외에도 지원 부서. 여기는 가장 최고 단계를 보게 되면 지원 부서도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죠? 그래서 부성력을 개선시키고 기회를 창출하고, 그다음 고객, 또 신기술 도입, 노동력, 일선 경영진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최고 수준의 단계를 보십시다. 그죠? 고객의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런 기업들은 고객들이 불평하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꺼이 수용해요. 고객의 불평은 우리 기업의 개선의 기회를 우리가 공짜로 가지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못한 데는 대응하는 방식이 또 다르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신기술 도입, 경쟁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수행하는 능력을 창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혁신적이며 절차를 창출하고, 일선 경영진, 새로운 아이디어의 자원으로서 최고 경영진은 일선 경영진의 조언을 하고, 멘토들은 일선 경영진의 경력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죠? 쉽게 말하면은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오히려 우리들의 기업의 심사를 가봐요. 가보게 되면 어떤 기업은 막 종업원하고 또 사장 분하고 한꺼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봐도 그런 분위기다 느낌이 와요. 또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심사 당일에 가깝게 지내고 싶어도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뭔가 앉아도 좀 어색하게 앉아있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우측에 이런 것들을 잘 기말 과제할 때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기업에 잘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 물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저도 이대로 답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키 아이디어는 이제 기말 과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내가 선택한 기업에 잘 적용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봤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다한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끝을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이제 물어볼 텐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던 것이 그래도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니까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전략적인 서비스의 비전 관점에 맞추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일단 전략적 서비스 비전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 하고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학생이 있나요? 자, 전략적 서비스 비전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진행이 되더라. 그죠? 가장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이범주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목표 세분시장을 먼저 설정. 그렇죠. 목표 세분시장을. 그것을 우리가 사우스 웨스트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스 웨스트는 처음에 목표 시장이 어디였나요? 미국 텍사스. 그렇죠.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미국 전체를 커버한 건 아니죠. 그죠? 맞아요. 자, 우리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먼저 말을 했으니까 나머지 또 3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름표 너무너무 잘 준비해 와서 희망적으면 제가 자연스럽게 호명을 해서 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 김명민 학생. 목표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다음 서비스 개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개념을 사우스웨스턴 항공에
적용을 해보자면 뭐 정시 이행 그리고 빈번하게 출발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집중하였고 그리고 단거리 이내 예를 들어 1시간 미만 기행만을 통해서 서비스에 그들만의 가지는 서비스의 특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자, 좋아요. 두 번째 서비스 개념을 지금 그런 식으로 잘 구현했다. 좋습니다. 그죠? 예. 또 우리 그 다음 또, 예, 단계 또 오른쪽 왼쪽 내려오면서 우리 신영 학생 또 한번 이야기해 보죠. 개념 이후로는 이제 운영 전략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은 동행이 전개를 목표고 그리고 네. 그 상태에서 일단 그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놨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다른 학우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은 따로 없어서 선착순으로 들어감으로써 정시 출발이 좀 더 용이할 수 있게. 맞아요. 그죠? 그렇죠. 사우스웨스트는 게이트에 들어와서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나가는 타임이 한 15분 정도. 굉장히 빨라요.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는. 그죠? 잘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단계는 혹시 우리 한번 또. 네, 마지막으로 서비스 김유진 전달 대표. 시스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가지 개념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지션되어 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단일 항공기를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재반 비용을 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도 약간 서비스 마인드가 되어 있고 유머 감각 그리고 친절 맞습니다. 이런 마인드셋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시험 때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전략적 서비스 비즈니스 쓰시오. 한번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쓰시면 돼요. 시험도 과연 그 기억이 살아 있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잘 한번 보시고.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통 이제 평가하느냐? 저도 이제 서비스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00%다 완벽하게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 클래스마다 채점 기준이 해마다 달라요. 이번에 들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잘 적은 친구가 만약에 10가지를 써야 되는데 5개 썼다. 그럼 그 학생이 만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비례적으로 점수를 줘요. 혹시 여러분 담합해서 둘 다 모든 학생이 2개만 쓰기로 했다. 그럼 그게 만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제일 놀랐는 것이 미국도 처음에 그룹 과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룹 과제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토론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되 보고서는 각자 내는 거예요. 우리 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룹별로 이미 그룹이 주어져 있는데 보고서는 따로 내는데 다들 자기만의 노하우를 거기다 숨겨둬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너는 이걸 왜 공개 안 하고 너 혼자 갖고 있나 난리 나겠죠, 그죠? 네,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만 하지만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것이 설령 다 2개만 적기로 했다 그래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7개 적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그런 것이 나와서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흔히 말하기로 마이클 포터는 본원적 전략이라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오해하는 것이 마이클 포터가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축에 2개, 세로축에 2개면 사실은 4가지 전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클 포터의 4가지 전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이클 포터의 3가지 본원적 전략 그래요. 혹시 마이클 포터의 3가지 전략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나? 다른 클래스 들었고 이번 클래스 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어떤 전략이 있는지. 자, 마이클 포터의 우리 정교사 학생 이야기해 보죠. 마이클 포터의 서비스 전략에는 원가 전략과 예. 차별화 전략을 집중하는 전략. 맞아요. 그럼 하나만 더 우리가 물어볼 텐데, 자, 마이클 포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구분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구분했는지. 첫 번째는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맞아요.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원가일 것이냐, 아니면 차별할 것이냐. 또 다른 축에는 뭘 갖고 했나요? 공격 범위를 바탕으로 어느 시장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전체 시장을 다 포괄해서 맞아요. 운영을 할지 그렇죠. 전체를 다 커버할지 일부를 할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욕심냈다가는 그냥 시장의 진입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기업들이 틈새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성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가끔 나타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게이트라는 옛날에 대단한 기업이 있었어요. 시게이트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써본 학생도 아마 있겠지만은 옛날에 플로피 디스켓이 아주 옛날에 굉장히 컸었어요. 그죠? 굉장히 컸다가 좀 작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뭐 USB로 바뀌었는데, 근데 굉장히 큰 플로피 디스켓에서 좀 작은 디스켓으로, 그죠? 바뀌었을 때 사실은 시게이트에서 먼저 아이디어 나온 거예요. 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고객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우리 이런 걸 개발했다. 당신네들이 쓸 것이냐?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했겠습니까? 반응이 별로 부정적이에요. 이미 이게 익숙해져 있는데 뭘 새로운 거 들고 가냐, 이런 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다시 시게이트의 재무 파트에다가 이게 정말 타당성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오.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별 않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결정이 나왔어요. 할 수 없이 그는 창고에다 묻어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기업에서 작은 그것을 만들면서 동시에 노트북 시장이 뜨면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시게이트가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 몰렸어요. 그래서 MIT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노베이터스의 딜레마라는 책을 썼고, 우리가 옛날에 그 책을 여러 교수님들이 번역한 적이 있어요. 큰 기업일수록 변화에 굉장히 둔감해요. 왜냐면 변화를 하려면 막 위에 단계를 계속 거쳐가는 사이에 그냥 막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결론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별동대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그죠?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조직을 운영해야만 성다 보게 되면 자꾸 사장님이 뭘 나왔니 물으면은 자꾸 부담을 느껴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큰 기업이 오히려 변화에 둔감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자,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죠? 그 업에 있는 CEO가 뭘 잘해야만 거기서 성공할 것인지. 자, 그러면은 원가 우위 주도 전략을 내가 구사하려고 한다. 그럴 때 CEO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뭐 많이 있지만 혹시 몇 가지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자, 나는 원가 우위 주도 전략을 내가 구사하고 싶다. 자, 우리 조정욱 학생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번은 자발적, 한 번은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한번. 자, 우리 조정욱 학생이. 일단 원가 조절량을 시행하는 가장 먼저 이제 저가격 가격을 맞아요. 저가격이 꼭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어떤 예를 들었죠? 미국의 어떤 보험회사가 직접 찾아오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이동이 많다 보니까 주로 전화나 팩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죠? 맞아요. 그런 문제 있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그 외에 또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비용 절감 위해서 이제 고객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맞아요. 표준화 중요합니다. 그죠? 예, 표준화 중요해요. 야. 야, 뭐 두 개로 충분해. 혹시 나머지 또 우리 표준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계 내가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 가정합시다. 근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거는 표준에 따로 팔고 조금 또 대단한 다른 서비스 또 다르게 팔 수 있겠죠. 그죠? 다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누가 혹시 한번 우리 신영호 학생 이야기해 보죠. 서비스 전달에서 네. 개인적 요소를 줄이는 것을 네. 현금 ATM을 그렇죠. 또요. 또 혹시 또 다른 또 애가 있나요? 자, 여러분, 제가 네트워크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 그것은 원가 우위일까요? 아니면은 차별화 전략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허를 찔러서 뭐 이쪽만 열심히 외워놨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건 어디에 맞는 전략일까요? 어디에 맞을 것 같아요? 역시 원가 우위 전략이죠. 맞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점과 지점 방식으로. 그죠? 원가를 줄이는 그런 방식이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또 넘어가서 우리 차별화 전략에 대해 누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나는 차별화 전략을 구현하는 그런 기업의 CEO다.
그럼 나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지 하고 혹시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자, 우리 이름표 없는 학생들은 이름을 다 갖고 와야만 제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저 오종수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차별화 전략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서비스에서 무형적 요소를 유형화하는 게 맞아요. 왜 그렇죠? 서비스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눈에 보일지 좋아요. 또요. 그거 말고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제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고객에게 맞춰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좀 개인화했어요. 자, 또 추가로 누가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거기도 꽤 많았는데 또 그 외에 나는 이런 내용이 더 있다. 그죠? 우리 박세환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박세환 학생. 예. 제품을 좀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고객 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더 음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 또 혹시 또 다른 거. 네. 또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직접 실행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해서 맞아요. 좀 더 그 서비스를 좀 진실하게 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도 있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는 크게 말하면은 전체 시장을 대상하는 거 맞죠? 그죠? 전체 시장을. 자, 그럼 우리가 작은 시장을 대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이죠? 집중화 전략. 그죠? 집중화 전략. 자, 집중화 전략인 경우는 그 우리가 틈새 저 시장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기회가 많다는 건 상당히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물론 집중화 전략도 당연히 내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하나 더, 끝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정보는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통 많이 물어봐요. 자, 정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정말 실시간으로 정보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그냥 정보를 모아뒀다가 어느 시점에 그냥 한번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기준은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이것이 외부 고객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것인지.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활용했다. 그럴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서비스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전체를 다 그렇게 묻지 않아요. 어느 부분은 딱 집어서. 그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그러면서 외부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주로 그 시스템을 사용한다. 예, 한번 이야기해 보죠. 약간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께서 일단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외부 고객을 응대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혹시 텔레마케팅 같은 쪽에서 혹은 인바운드 콜이 들어온 경우에 고객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콜센터 안에서 그 실시간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그 고객이 얻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다르게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 일단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부적으로 많이 가공해도 고객이 못 느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굳이 이름을 붙이면은 진입 장벽을 높게 쌓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어떤 경우는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쉽게 말하면 성과를 높여야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은 똑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로 어떤 관점이겠어요? 수익을 좀 더 많이 창출하고 싶었어. 맞죠? 그죠? 내가 매력 체인을 다 갖고 있는데 막 놀리는 체인이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걸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정말 투숙할 때 거기에 방이 없으면은 한 5마일 거리에 또 다른 방이 있다. 제시해서 그 빈 방을 다 소진시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내부적으로 쓴다는 건 바로 수익 창출이고 그냥 고객들이 보기 편하려면 고객들이 예약하러 갔는데 탁탁탁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약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또 실시간으로. 그럴 때 큰 타이틀은 뭐라 그러죠? 진입 장벽을 높이 설정한다. 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냥 큰 테두리를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정보의 활용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지.
그때는 실시간으로 쓸 것인지 오프라인 쓸 것인지 하는 그런 변수하고 하나는 외부 고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분류했을 때 크게 네 가지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이다. 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그때는 어떤 관점에서 쓰면 되겠어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관점에서 정보를 활용해야지. 그죠? 우리 박배승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때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필요할까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어느 정도 모았다 쓰면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문제는 외부 고객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잘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분석? 오프라인 분석적으로 그렇죠. 오프라인 상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여러분 다 매칭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하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목적이 수익 창출이 아닌데 생산성 분석만 하면 충분한데 굳이 막 대단한 비싼 정보 시스템을 깔면 화가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실시간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런 거죠.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보가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고도 아주 필수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학생들 것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만 우리 김예지 학생이 어디 있죠? 엄청 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앞으로 제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될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수업에 토론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학생들은 어떤 의견이 나왔고 그걸 정하면서 본인의 또 의견을 적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원할 정도로 딱 이 그림도 딱 거기에 맞게 잘 기술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여기에 대해서 점수 더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런 그 마음을 잘 유지해서 시험에 좋은 결과를 발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김유진 학생 수업이 많이 이제 기여하고 발표도 잘 하고 이러는데 표를 보는 순간 조금 놀랐는데 3차 산업에 대해서 거의 초록 색깔인데 100%에 꺼져 있어요. 100%로 해가지고 네, 100% 스케일로 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스케일로.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히 서비스 중요한 건 소통이 중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아주 다른 학생과 다른 각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하다 한번 들고 와봐야 되겠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을 해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한번 같이 공유해 볼 텐데 자, 이 학생이 누군가 한번 봅시다. 자, 아주 재밌는 예를 가져왔는데 윤상준 학생 지금도 이 사례를 기억하고 있나요? 다 잊어버렸나요? 제출하고 나서. 그러면 기억하는 내가 다 쉬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한번 기억나면 한번 얘기해 보죠. 그 경험 경제에 자, 본인이 어떤 걸 준비해서 했는지 이걸 보고 얘기해도 돼요. 한번 얘기해 봐. 아주 재밌는 저 예인데 잘 한번 들어봅시다. 그죠? 예. 맥도날드의 빅맥송 캠페인을 경험 사례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물론 빅맥이라는 게 맥도날드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상품인데 그거에 대한 인지도를 환기시키고 또 개선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빅맥 매출이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걸 증가시키려고 했던 캠페인이었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참여를 하면서 이벤트가 굉장히 잘 되었던 사례였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서비스를 어떤 맥도날드 하나의 상술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이벤트로 즐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그러고 나서 가사를 되씹어 보니까 참깨빵 위에 그거 저대로 불러도 돼요. 멜로디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알겠어요. 예. 자, 소세공 주자 특별한 소스 양상추에 치즈 이런 게 곱씹다 보면은 패스트푸드라는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약간 개선시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 사례의 5가지 원칙에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사례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랑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때도 실제로 이제 빅맥 상품을 공짜로 받아서 이제 친구들이랑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약간 맥도날드 자체에 대한 이미지도 약간 패스트푸드나 음식을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약간 놀러 갔던 이미지도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혹시 그게 참 학생들 혹시 여기 있나요? 다 공부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 저 윤상중 학생이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그 참가한 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엄청나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또 예가 있어요. 우리 박세환 학생. 여기도 아주 재밌는 예인데 이거 없어도 얘기할 수 있나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저 좀 뒤로 전달하세요. 그죠? 이것도 아주 재미난 사례 한번 보고 한번 공유합시다. 저 뒤에 우리 저 박세환 학생. 자, 나머지 학생은 거의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좀 약간 독특해. 제가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또 우리 월요일에 또 재밌는 거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획을 되살려서. 일단 경험 경제는 설명을 할 때 상품이랑 서비스랑 경험 경제 이렇게 분할 해온 그런 거를 커피에 그때가 좀 표현을 해봤는데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그냥 먼저 가서 봉투에 담아서 판매를 하였지만 이제 그 다음에 커피를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커피로 만들어서 팔면 더 잘 팔린다는 걸 알고 카페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스타벅스는 그런 커피의 감성과 문화를 담아서 이제 경험 경제로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제가 경험해본 경험 경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강남역에 미즈 컨테이너라는 파스타 집이 있는데 거기가 단순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긴 하지만 거기는 되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하나의 공장처럼 이제 파스타 공장처럼 설계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이제 다 매장 인테리어도 좀 인더스트리얼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철제로 된 의자, 테이블, 파이프가 그대로 보이는 인테리어 아웃테리어가 되게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문을 마치고 나면 공사장에서 보이는 그런 안전모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안전모에는 번호가 붙어있는데요. 그 번호를 보고 이제 종업원이 그 테이블에 찾아가서 이제 서빙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주방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주방에서 막 이제 불꽃이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모두 이런 미즈 컨테이너라는 약간 공장 같은 이름의 이제 컨셉에 다 맞춰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파스타집이고 이런 파스타집이 이런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매출과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선점을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지금 말하는 미즈 컨테이너 가본 학생 있나요? 이거 가본 학생 오히려 많네요. 지금 저 학생의 말이 다 진실인가 아니면 좀 뭐 다른 점이 좀 느껴졌나요? 우리 이한 학생 한번 얘기해보죠.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저도 다 맞고 추가로 하나 더. 예, 얘기해 봅시다. 예. 거기 공장이라서 일하는 분들 다 남자세요. 그래서 그 지금 한 3호점까지 나왔는데 1호점일 때 거기 훈남 그러니까 멋있는 약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주문 다 끝나면 하이파이브를 쳐줘요. 그것도 다른 식당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하이파이브 쳐주고 이것도 그때가 있어서 기억에 남게 하는 그거. 참, 오늘 박 선생 오늘 자료 잘 구했다, 그죠? 우리 김진영 씨 또 추가할 게 또 있나요? 저는 화가 이런 것처럼 그거 때문에 더 가게 되는 효과가 알겠습니다. 또 이쪽도 있을 텐데 누가 있죠? 저 이용했다. 우리 한승훈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경험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분이 전 여자랑 이렇게 갔는데 여자랑만 하면 되는데 저랑 굳이 또 할 알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오게 튀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질성, 그죠? 굉장히 불쾌했다. 굳이, 뭐 잘 얘기했어요, 그죠? 잘 디자인해야 돼요. 다 지금 좋은 의견 나오는 마당에. 자, 우리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땠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아까 이렇게 인테리어 아웃테리어가 굉장히 약간 인더스트리하고 아무래도 컨테이너다 보니까 컨테이너식 공장 같은 느낌도 이렇게 있고요.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들어가자마자 표제어가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표제어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약간 완전 공장의 표예요, 맞아요, 그죠? 공장 느낌이 나면서도 거기서 약간 이태리 음식을 파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질성 때문에 더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혹시 뒤에 또 있었나요? 우리 학생 있었나요? 한번 우리 이기원 학생 이야기해 보죠.
제가 경험한 걸 다 말씀하시고 예. 그 종업원은 남자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공장 분위기에 맞게 워크웨어식으로 입고 드셔가지고 예. 아, 알아요.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 전반적으로 한승훈 학생 외에는 다들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0%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항상 우리가 경험적 규칙으로 7대 3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서비스예요. 아, 좋습니다. 자, 잘 얘기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경훈 학생 발표됐지만은 또 재밌는 사례를 가져왔어요. 자, 한번 이 얘기 혹시 없어서 할 수 있나요? 네, 학생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재밌게 본 그 이벤트 사례가 있어서 네. 이게 3년 전에 2011년 추석 때 통해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기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슬로건을 5배 빠른 4G LTE 버스라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진행해서 그분들을 이제 SNS로 신청받고 추첨을 해서 160명 정도를 이제 추석 전날에 추첨한 분들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기성버스 거기서 마련한 기성버스에 오르게 하는데요.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가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당일날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버스가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버스가 아닌 그 비행기로 이제 실어가지고 김포공항으로 부산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근데 이제 그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 내에서 또 아카펠라 공연도 해주고 또 도착한 후에는 뭐 선물 세트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집까지 이제 딱 데려줄 리무진 택시까지 이제 제공하면서 좀 완벽하게 귀성기를 제공했고요. 이 당시에 SK텔레콤에서 이제 그 LTE 통신망을 새로 도입을 한 시기여서 이제 그게 이제 3G보다 더 빠르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맞춰서 기성끼리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고통을 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비행기가 더 빠르다는 인식까지 해서 이제 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나 싶어서 좋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어서 자료 없이도 지금 똑같이 그대로 재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그죠? 네, 실제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 기지국 이름도 좀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발하잖아요. 버스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행기로 간 것도 대단하고. 혹시 그때 응모에서 당첨된 친구가 있나요? 아, 여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뭔가 색다른 경험이 많이. 오늘 우리 박세환 학생 굉장히 고마워요. 어쨌거나 그 예 때문에 우리 오늘 5명이 그래도 또 추가로 얘기하면서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준비한 또 자료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서비스 전략에 대한 또 토론 자료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기 다 읽어보다 보니까 역시 나중에 그 기업을 운영하게 되든 또는 공부를 계속하게 되든 굉장히 그 좋은 성과를 낼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2가지 준비가 왔는데 첫 번째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인터파크 가구, 그죠? 자, 무상교체 서비스. 요것만 보고 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제가 그 블랙보드에 올린 것처럼 이제 오늘 토론 끝난 요 자료를 제가 바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미리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죠. 지난번처럼 딱 제목을 보는 이게 뭘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무상 교체한다면은 뭐 어떤 인터벌에 대해서 해주는 것인지, 그죠? 다 그런 거 생각하고 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럼 우리 누가 한번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 기사를 접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건 아마 이럴 것이야 하고 누가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가구 무상 교체 서비스. 자,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최근 3년 이내에 우리 집은 이사하지 않았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이사하지 않았다. 그래도 꽤 많네요. 보통 이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3년에 이사했다 하면서 이사했다. 거의 뭐 이건 반반이에요, 그죠? 대부분들은 이사한 우리나라는 이런. 그럼 여기서 조금 이 전략을 잘못 짠 것 느낌 들어보니까 좀 걱정은 되는데, 자, 어쨌거나 조금 힌트는 저 드렸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게 어떤 서비스일 것이고, 네, 어떤 간격으로 무상 교체가 일어났을 것이고, 네. 아무래도 이사를 가면 새롭게 이렇게 가구를 바꾸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바꾸고 싶다는 이렇게 분들이 굉장히 그 소비자의 요구나 욕구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구를 구매했던 고객에 한해서 이사를 갈 때 새로운 디자인의 가구로 무상 교체해준다라는 서비스 제공한 게 아닐지. 알았어요. 그럼 우리 3년 이내에 이사를 간 사람 중에서 손 반쯤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예전 가구를 다 버리고 새로 가구를 준비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까 전에 그 상당수 손 들었는데 그냥 다 갖고 가서 쓴 거예요? 그럼 또 맞지 않나요? 그죠? 우리 학생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사 가면서 새로 옛날에 싹 버리고 다시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 유일하게 지금 손 들었어요. 지금 질문 알고 손 들은 거죠? 질문은 뭐냐면은 3년 이내 이사 간 학생들 상당수 중에서 가구를 완전히 새로 다 교체했다. 내 방의 가구부터 포함해서 그 케이스잖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기분이 어떻게 해서 다 교체하게 되었죠? 이 상당수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제 방을 이사했을 때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제 공간도 재작년에 이사를 할 때 그래서 일단 저는 손을 들었는데 알았어요. 제 방이든 가족이 이사를 하든 방을 김유진 학생 중요한 말이었어요. 새 집은 새 가구로, 그죠? 그런 거랑 느낌으로 새 집에 들어가면서 원하는 분위기에 맞추어서 싹다 바꿔. 맞네요. 그러면 이제 대략 이제 교체 주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내용과 잘 안 맞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쭉 나아요.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자, 어느 정도 인터벌로 교체 해줬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 잘 말했어요. 가구를 사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교체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자, 100% 교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또 그게 대한 가격은 받아야 되겠죠. 100% 하는 것보다는 그죠? 자, 어느 정도 일단 아까 전에 3년 정도 그랬나요? 네. 3년 정도.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그 3년이면 좀 그런데 한 5년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여러분 타이어 만드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어 만들 때 얼마 이내에 타이어가 펑크나야지 새로 교체해 줄 것이냐. 그죠? 너무 짧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또 서비스 배우지만은 보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사이 자동차 자신 있으니까 10만 킬로 보정해주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3년 다 무난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3년 더, 김학영 학생. 한 5년 정도. 쓰고 바꿀 거다라고 생각을 한 순간 가구가 제대로 된 가구인지부터 의심이 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지평수가 굉장히 갑자기 넓어져서 이제는 오래 살 집을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집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이제 가구가 가는 형식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혼부부들이 살 때는 그 평수도 맞을 거고 예산 제약하에 그때는 5년 아래로 쓸 걸 예상하고 가구를 사겠지만 그 이후에는 뭐 아이들은 아이가 컸을 때 그래서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또 중학생이 대학생 입학했을 때 이런 텀을 맞춰서 갈 거니까 최소한 6년 내지 10년 정도는 쓸 거라고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적어도 그 정도 내구도는 가지고 있는 가구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해야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제한이죠. 혹시 인터파크 가구에 취업할 그런 용의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기반 아이디어가 다르면은 바로 메일을 보내야 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답이 올 겁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저는 저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조금 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또 견해 있나요? 걔는 더 길어야 될 것이다. 우리 윤상준 학생은요. 저는 3년보다 좀 더 짧아야 될 것이다. 좋아요 또. 왜 그런지. 이사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 2년 정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날 때 뭔가 현실적인 답이 나온다. 전세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끝날 때쯤에 만약에 그쪽에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뭐 월세를 요구한다든지 하면은 사정이 안 맞으면 이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저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가구를 내가 이동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 맞네, 그죠? 또 그다음에 또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도
그 제품 연한을 다 채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빠르게 재구매를 유도하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더 좋기 때문에 맞아요. 서비스를 무작정 길게 제공하기보다는 조금 더 짧게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윤상준 학생 얘기에 이기원 학생이 적극 동의해요. 그죠? 앞으로 사업하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국내 동향을 보는 현세는 보통 2년마다 제게 재계약을 하더라.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기원 학생 어때요? 추가할 의견이 있나요? 그냥 좋은 의견을 갖다.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터파크는 실용성과 독창성. 어떤 전략 썼다 그랬죠? 차별화 전략. 그죠? 좀 실용적이고. 그죠? 그리고 좀 독창성인 거. 그리고 벌써 한번 고가는 아닌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좀 실용성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시기에 맞춰, 이 교환 시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교환 시기에 맞추어. 그래서 아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구를 구매한 고객들의 재구매 시기를 옛날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죠? 해보니까, 약 한 3년 정도이더라. 근데 지금 우리 학생 의견 다 중요해요. 왜냐면 고객을 또 세분의 그런 고객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익을 많이 내는 고객층을 파악해야 되지. 모든 고객을 서비스할 필요 없는 거 해보니까, 자, 2년, 3년, 예를 들어서 뭐 6년 이상이다. 그 6년 이상 고객이 우리 수익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인 점에 착안해서 진행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특히 많이 했던 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슷한 것이 나왔나요? 매트리스에 대한 무상 교체가 굉장히 호응이 높았다. 그죠? 막상 분석해 보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자, 서비스 런칭 상품으로는 원목 3인용 소파. 그럴 때 좌방수 교체한다면은 48만 원. 그죠? 정도. 또 도이치엔의 슬라이딩 붙박이장 도화 교체한다면은 99만 원 정도. 그죠? 근데 실제 좀 더 엄밀하게 알면은 이 가격이 그래도 그냥 구매에 비해서는 당연히 저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가 MD 단독 기획 상품은 실용적인 공간 활용 및 개성을 중요시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 아까 차별화 두 가지 뭐였죠? 실용적인 면하고 개성적인 면. 그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더 재밌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로 협업했어. 요새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는 거의 다 기능이 성능이 다 비슷해요. 누가 서비스를 더 추가해서 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래서 제조사하고 인터파크가 함께 개발한 상품이다.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MD가 직접 상품 기획부터 제작까지 참여해서 기존 가구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을 선보였다. 그죠? 그래야만 여기에서 생각하는 차별화 전략만 떨어져 가지고 수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외에도 또 어떤 것이 있냐 하게 되면은 그 외에 또 있죠. 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명품 가구 브랜드하고 제휴 맺어서 이제 고가 가구도 직수입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기업들이 사업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어느 사업에서 우리가 우리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지. 여러분 보십시오. IBM을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로 기억합니까? 하고 물으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 만드는 회사. 여러분 지금은 IBM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컨설팅. 그렇죠. 컨설팅. IBM은 완전 서비스 회사예요.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에 일어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해가면서 어디에서 정말 수익이 많이 나는지. 이것이 신문 기사에는 없지만 정말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들이 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우리 아까 전에 정말 멋진 이탈리안 식당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성과가 더 좋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박사한 학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6개월마다 1년마다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 2년 뒤에 그런 없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결국은 성과하고 어떤 문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구나.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가 디자인되고 제품이 디자인되어도 신문에 좀 나오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거기다 평가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해외 명품 가구 브랜드, 우리 기사 타이틀은 가구 무상교체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더 제대로 된 사업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명품 가구를 그런 해외 직수입해가 한 것이 더 좋았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인터파크 가구에 좀 더 앞으로 볼 때 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얘기하고 또 몇 개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끝났지만은 관찰해서 여러분 그 예측대로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벌써 여러분들 그만 감각이 있는 경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나는 보니까 지금 전세 또 우리 김학경 학생처럼 또 다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해외에 유명 걸 가져와서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그죠? 자, 우리 저 뒤에 한번 이렇게 한번 세워볼래요? 예, 최재명 학생은 어떤 게 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타이틀에 나와 있는 가구 무상 교체가 인터파크 가구에 더 적합할 것 같다. 아니면은 이와 함께 하는 여기에 해외 명품 가구를 직수입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어때요? 해외 명품 가구를 짓는 게 더 나은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소비자들이 좀 퀄리티의 가구들도 사람들이 흡수 좋은 과정에서 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손 높아지니까 오히려 정작 하이 퀄리티 제품에 좀 관심이 있을 것이다. 혹시 또 우리 한번 또 의견이 다르면 한번 예. 고가 가구 그 해외 브랜드에서 고가 가구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인터파크에 들어가서 살지 그 정도 되는 고가 제품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써보고 해보고 싶고 그냥 가서 이런저런 걸 하고 하는 게 많은데 보통 인터넷에서 산 때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보다는 이제 무상 교체가 더 좋지 않나. 좋을 것 같다. 최재민 학생이 반박이 힘들면 다른 학생이 반박을 해줘도 돼요. 그죠? 나는 최재민 학생 의견은 좀 비슷하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완전히 의견이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그죠? 동조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나 같으면은 오히려 인터파크에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상교체 거기가 더 좀 피부에 와닿을 것 같다. 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우리 김재무 학생 어때요? 두 학생 의견 들어보니까 가깝도 그쪽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어도 어때요? 어느 학생 의견이 조금 더 본인 생각에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무상교체가 더 인터파크랑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런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것은 그걸 인터넷으로 산다는 것은 또 일단 만져보지 못할 때문에 소비자가 사기가 꺼려질 뿐더러 어떤 뭔가 인터파크가 배송을 해주는 것도 비싼 신뢰성이 갈지가 의문이 드는 반면에 무상교체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인터넷 기업이니까 이런 싼 서비스를 잘 제공해 주는 거라는 그런 신뢰성이 더 생겨서 알겠어요. 예. 최재명 학생 이제 의견이 좀 바뀌었나 아니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해외 가구 직수입이 좋을 거야 아니면 다른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 어때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바로 양보를 해버리네. 그죠? 자, 혹시 우리 박준희 학생 어때요? 최재명 학생 의견에서 조금 그래도 아까 말한 걸 보려면 예. 일단 가구 마켓, 그러니까 가구 시장 자체에서 지금 온라인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중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 그죠? 그래서 온라인 비중이 적고 거기서 인터파크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뭐 소비자 형성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말하신 대로 소비자라서 안 살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가구 산업 자체가 온라인 공천의 비중이 높고 그 안에서 인터파크가 꽤 잘하고 있는 입장이라 위치라면 아무래도 그런 조금 그냥 가구 자체가 약간 원자재 가격이 좀 비중이 크니까 이렇게 저가 마진에 자주 교체되는 걸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마진 면에서는 해외 브랜드 론칭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마진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어쨌든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네. 그죠? 쉽게 말하면 온라인에 하는 그 비중을 본다는 건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죠? 좋습니다. 혹시 여기 또 의견 추가할 친구는 3년 이에 대해서는 그냥 만족하나요?
우리 김학의 학생 지금 어때요? 아까는 굉장히 길게 봤는데 기사 읽어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 기간에 본인이 관념 좀 더 줄어들까요? 어때요? 그냥 제가 지금 이 토론들 다 들어보고 좋아요. 어떤 것도 생각해봐서 예. 제 생각을 조금 더 세분화해봤는데 네. 처음에 말했던 신혼부부나 아니면 저쪽에서 하고가 아. 말씀하신 대로 전세 집에서 살거나 예. 그래서 그 정도 규모까지를 한 채널로 보면 알겠습니다. 이 채널의 경제 규모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아까 저희 집이 평수를 높이고 그래서 오래 쓸 가구 이거랑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있는 소비자라고 가정이 유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소비자들은 진짜 인터넷에서 충분히 가구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할 용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 3년도 굉장히 인터파크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앞에 패브릭 쇼파가 48만 얼마 나와 있었는데 그 정도 가구를 사는 거라면 사실 오래 쓸 가구를 50만 원짜리를 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딱 그것들이 맞물려서 인터파크 등등을 비롯해서 인터넷으로 가구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를 한다면 인터파크를 통해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될 것 같고 그 가구들은 대부분 3년 정도를 보고 쓸 거라는 생각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딱 저가격에 저가구에 저런 마케팅은 인터파크가 쇼핑을 가구를 팔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예요. 실제 고객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말 그룹핑해서 본다는 거,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들 실제 기억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여기 3년이 아니라 더 짧게 해도 기업했던 그것이 있을 것이고 또 더 길면은 고객들 피부에 와닿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은 사실 여기 오른쪽 편이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떠버렸네요. 분명히 이걸 막아놨는데 자, 좋아요. 자, 스타벅스 1호점은 어디서 제일 먼저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박상 선수 어떻게 알죠? 그 당시에 그 방문했나요? 우리 박상 선수 너무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이대점인데 어떻게 알게 됐죠? 가봤는데 이제 그 입구에 명패 같은 걸로 알았어요. 박세영 학생 이 수업에 딱 맞는 학생이에요. 그죠? 지금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지금 김유진이나 2명만 합치면 다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스타벅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성장 규모 한번 보세요. 그죠? 사실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여러분 생각에 지금 스타벅스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같이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죠? 자, 보시면은 99년도에, 그죠? 99년도에 매출에 대비해서 지금 2014년, 그죠? 약 15년 만에 지금 매출 한번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스타벅스가, 정말 그 성장에는 가장 기본 그 원인은 이미 말을 했었어요. 그죠? 스타벅스는 뭔가 문화를 판다. 스타벅스는 커피 원가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원가는 얼마 하지 않지만은 정말 스타벅스에서 편안한 그런 그것을 느끼는 하나의 입장료로 그 정도 가격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우리가 예전에 어려이 알았던 커피들, 우리 세대 때, 그죠? 커피 2스푼, 그 다음에 프린, 여러분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나 지금 없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설탕 1스푼. 이것이 바로 커피의 표준 레시피, 쉽게 말하면. 그죠? 그것을 이제 이 스타벅스에서 완전히 바꾸고 제일 밑에 보십시오. 점심시간 여러분들 아마 강남에 직장인들 그 거리에 가게 되면은 기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없으면 뭔가 그게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죠? 그래서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도 않든 간에 어쨌거나 이거 들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엄청 사실 많더라. 그죠? 이 금액 사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죠? 자, 보십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자,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 세 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카페, 베네, 투썸, 플레이스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이외에 또 알고 있는 그런 또 상호가 있나요? 자, 엔지니어스 커피, 할리스 커피, 탐앤탐스 커피빈, 이디야 많은데, 예. SPC에서 하고 있는 저기 파스코치가 안 보입니다. 아, 그거 안 보이고. 예. 자, 우리 김보윤 학생은 여기 많이 있는 그 커피숍 중 어디를 많이 주로 이용해요? 저는 스타벅스 코리아입니까? 좋아하는 건 커피빈을 좋아하는데 아, 커피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디야에 아, 이디야에. 예,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그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좀 선정하는 편이네, 그죠? 예, 그래서 이디야에 좀 많이 그 이용하고 있다. 예. 우리 정계수 학생 어때요? 여기 좀 엄청 많은 지금 그 커피 전문점이 나와 있는데 어디를 주로? 이 중에도 보면 아, 또 다른 것도 관계 없어요. 또 혹시 있는 학교에 있는 이름 뭡니까? 가격이 싸고 예. 상호. 가게 명칭 어떻게 되죠? 중앙광장에 있는 예. 예. 위치도 가깝고 실제로 제가 마셔봤을 때 입이 그렇게 고급이 아니었고 아, 학생한테 거리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 그죠? 자, 어쨌거나 이 스타벅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매장이 680개에다가 그죠? 하루 평균 32만 명이 찾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커피숍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전문적인 커피숍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자, 스타벅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많이 있어요. 밥보다도 더 비싼 커피, 그죠? 이런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스타벅스가 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만들어내었는가,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커피 또 전문점들이 분명히 우리가 나름대로 또 기준으로 해서 또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니까 실제 그 원가 우위하고 차별화 전략이 있지만 대부분 다는 차별화 쪽을 구성하는 경우가 의외로 사실 좀 많이 좀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사실 그 커피 원료값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죠?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의 그 커피 원료값에 대해서 혹시 누가 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일반적으로 커피 전문점은 재료가를 25에서 30%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인건비, 임대료, 세금 이렇게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자체 원두 공장이 예를 들어 아까 예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허벤스코크 방식으로 여기 북미 쪽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도 플랜트가 있어서 한국은 중국 플랜트에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한 장당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치면 순수 원두 가격만 이렇게 친다면 20원에서 30원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근무한 학생 같아요 보니까,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이 사실 원가는 엄청 낮아요. 아마 5% 내니 10% 미만일 수도 혹시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그렇지만은 그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웁니까? 그냥 편안한 그런 분위기. 그걸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만 굳이 성부를 띄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있으면 고객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은 가격이 정말 중요하겠지? 그렇잖아요.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컨설팅 할 때 굳이 정말 더 비싼 돈을 내고 외국의 컨설팅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은요. 국내 우선 컨설팅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그 대단한 서비스들은 꼭 가격으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어떤 차별적인 것들을. 그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에 비슷한 그런 혹시 또 얘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거의 이런 식으로 되고 있더라. 한번. 영화관에서 팝콘이 예. 한 개에 2,300원이 뭔가라고 하는데 판매는 15,000원. 잘 말했어요. 여러분 영화관 가장 비싼 가격으로 본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자, 똑같은 영화 보는 나는 보통 요새 영화가 한 편 보는데 얼마 하죠? 10,000원 정도인데 나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봤다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얼마예요? 혹시 봤나요? 호적에서 예. 그 시내드 셰프랑 받아서 1인당 15만 원인데. 그렇죠. 그건 뭔가 대단한 다른 학생 놀라지만은 이 학생은 지금 얼마나 태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 어떤 이벤트 때문에 거기를 이용했나요? 여자친구랑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맞아요. 그죠? 대단해요. 우리들이 보통 하다 보면 5, 6만 원인데 그는 너무 크게는 성이 놀라가지고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은 그 이벤트에 가격을 지불할 사람이 있거든, 분명히. 그죠? 와서 정말 대만족하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은 그 10만 원씩 큰 돈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또 다른 한 솔깃해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은 꼭 커피숍뿐만 아니라 극장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죠? 요새 여러분 기차도 어때요? 그냥 가는데 심심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칸은 영화. 그렇죠. 돈 조금 더 내면은 그냥 영화 보는 사이에 그냥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서비스는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면은 그게 맞게 우리 정말 대단해요. 우리 이름표 없어. 이름은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대단해. 15만 원짜리 우리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그죠? 보니까 이제 수업을 거의 마쳐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실 때는 오늘 그 이야기된 것을 가지고 차별화 전략 또는 원가 전략 또는 정보의 서비스 활용, 그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오늘은 딱 그 과제 하나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정보를 잘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 조선호텔의 가장 대단한 모토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종업원들에게는 아주 높은 월급을 주고 그러면서도 호텔 전체, 조선호텔 전체에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되게 낮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뭘로 가능하냐?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호텔에 투숙한 사람들이 체크아웃 하기 전에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호텔에 대한 만족도도 미리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체크아웃도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복잡 화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비스는 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인건비는 비중은 낮추면서도 개별 종업원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아니면은 은행의 어떤 지점들을 평가하는데 DE를 써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었다. 그래서 어떤 예든지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그죠? 차별화 전략, 아니면 원가 전략, 아니면은 정보의 전략적 활용,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업체를 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주로 선택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 좀 하나, 조사해서 우리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내고 또 좋은 예가 있으면 또 수요일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